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색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오색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시기죠. 고구려 장수왕이 자리를 잡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오세기 때는 백제가 힘이 좀 약할 때예요. 예, 백제가 힘이 많이 약해져서 이제 누구랑 손을 잡기 시작할 거냐면은 신라랑 손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신라랑 손을 잡는 모습, 신라와 나제 동맹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었구나라는 사실. 이게 언젠데요? 장수왕 등장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근데 죽었죠, 계로왕. 아까 봤네요. 그죠? 예, 장수왕이 죽었다. 그치? 그러면은 장수왕 시기 때 백제 계로왕이구나. 시기를 같이 매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결국 죽고 한성도 함락되면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예요. 5세기 때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는 거죠. 그지? 예, 그래서 공주 가면 무령왕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예, 무령왕 뒤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동성화, 나제 동맹을 결혼 동맹으로 발전시킬 거야. 예, 그래서 신라 귀족의 딸을 백제가 받아들여서 이제 양국 간의 사실상의 결혼으로 이어진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지? 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너무 세니까 백제 신라가 똘똘 뭉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고구려 장수왕 시기와 관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시 신라는 소지마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예. 왠지 소지섭 동성 결혼하면 입에 잘 붙을 것 같죠. 물론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죠? 예. 그래서 소지마리간 동성왕 결혼 동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령왕 시기 때에는요. 백제가 다시금 자리를 잡고 이제 정비를 어느 정도 좀 끝내가는 시기예요. 22담로를 설치했다. 무령왕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22개의 담로라는 지방 행정 단위를 두어서 지방을 통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똘똘 뭉치자라고 강조하던 시기가 무령왕 시기다. 그리고 백제는 중국 세력과도 교류할 거야. 앞에서 얘기했었거든요. 중국에 남북조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남조의 양이란 국가와 백제가 긴밀하게 교류하게 되는 모습, 무령왕 시기 때.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요. 백제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시기다. 성왕 시기 때 이제 지금 이 6세기라고 불리는 시기는 이때 이제 장수왕 이후예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다시금 이제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다시 팽창해 가는 시기거든. 예, 이게 바로 이제 성왕이다. 성왕은 도읍지를 옮기죠. 그래서 웅진 즉 공주에서 사비 즉 부여 지역으로 천도했다. 국호를 남부여다 이렇게 계칭하기도 하면서 뭔가 새 출발하고 싶은 거죠. 그지? 예,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이 성왕 시기는 세 번째, 네 번째 줄 요거 보시면 되겠는데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친 겁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의 원래 주인이었던 백제, 처음에 주인이 한강 유역, 서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게 되죠. 이때 연합했었던 신라의 왕이 진흥왕인데 예.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백제 고구려를 치게 돼서 결국에는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되긴 하는데 예, 문제는 신라 진흥왕이 배신하죠. 그래서 이를 응징하겠다라고 해서 백제 성왕이 신라를 쳐들어갔다. 즉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관계가 공고했다가 신라의 배신으로 깨진 거야. 성왕이 신라를 응징하러 갔다가 본인이 죽었다. 그죠? 예, 관산성 전투에서 죽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제 동맹, 즉 신라와 백제 간의 동맹 관계는 깨어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백제가 다시 침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었구나. 안타깝다. 신라를 보겠습니다. 내물마리간 시기 때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중앙집권국가 또는 고대국가의 기틀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체제를 정비했었던 그 순서는 고구려가 태조왕 때 가장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이 백제는 고이왕이라는 왕 때 그 다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 내물마리간 시기 이렇게 순서대로 가죠. 근데 내물마리간 시기 때는 고구려 어느 시기라고 봤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바로 뭐가 있었냐? 원군 파병이 있었다라고 봤었거든요. 그 내물마리간이다. 그죠? 예.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전. 원래는 신라가 박혁거세가 만들었죠. 박석김 왕위를 이제 교대로 하다가 내물마리간 시기 때는 김씨들이 왕위를 독점해 간다. 왕위를 독점해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완성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내물마리간 기틀과 관련됐다. 독점하는 왕이다라는 왕호, 왕의 이름, 예, 이거를 마립간이다. 신라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 원래는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이렇게 이전에 쭉 이어졌었다. 이사금 이전까지는 이사금이라고 신라 왕을 불렀었어요. 이사금은 그
부족장들, 예, 이렇게 연맹한 부족장들의 이제 대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독점이잖아. 그래서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 그래, 왕위 독점이 있었구나. 뇌물 마립간 칭호, 독점과 관련된 칭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일본이 침입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는 호명그릇이라는 그릇에 광개토대왕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이건 신라에서 발견된 건데. 예, 그래서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이런 긴밀한 관계를 파악해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대등하진 않겠죠. 고구려가 도와줬으니까 신라가 고구려에 호구 잡혀 있을 거예요. 이 고구려에 호구 잡혀 있던 신라가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서 이제 누구랑 5세기 때 연대할 거냐면은 밑에 나와 있네. 백제와 연대할 거. 왜? 고구려 간섭이 심해지고 계속 고구려가 장수왕 이후에 남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신라는 백제와 연대해서 생존을 모색하는 거지. 이게 바로 눌지마립간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지마립간 때에는 나제 동맹을 결혼 동맹으로 아까 봤네요. 뭐요? 백제 동성왕 시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눌지마립간, 소지마립간 이 시기 때에는 백제 비유왕과 동성왕 시기 때, 예, 이때 서로 연대하면서 이제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누구의 압박에? 5세기니까 고구려 장수왕의 압박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힘에 좀 붙여요. 예, 이게 신라의 모습이었다. 6세기로 넘어가면은 지증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6세기 때는 고구려 압박과 간섭에서 조금씩 더욱더 이제 벗어나가면서 백제와 신라가 다시금 팽창해가는 시기예요. 신라라는 국호가 만들어졌던 게 지중왕 때 해당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신라가 아니라 뭐 사로국 이렇게 불렀다가 국호. 이 지중왕은 이름 덕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 국호, 중국식 왕, 칭호. 그래서 앞에는 마립간이었다가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 개념인 왕이라는 개념이 신라에 이제 정착되는 거지. 그럼 신라는 중국의 문물 수용이 가장 늦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울릉도 지역, 그 다음에 독도 지역, 그지? 예. 일본 놈들이 헛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독도가 일본 땅이다.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이미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여기에요. 지중왕. 당시는 울릉도 독도 우산국이다라고 불렀는데 여기를 정벌하게 된단 말이죠.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벌하게 된다. 지중왕 시기 때 해당하는 모습이다. 법흥왕 시기 때는 율령 반포한다. 그러면 제도 정비가 상당 부분 마무리됐구나. 그죠? 율령은 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흥. 예. 물론 그래서 법흥은 아닌데 그래서 법흥이라고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법흥 이건 뭡니까? 불법이란 뜻이요. 예, 불법을 흥하게 한다. 불교 개념이 왕칭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법흥왕은 불교를 흥하게 한, 불법을 흥하게 한 왕이래. 여기 불교 공인이 있단 말이지. 그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돈의 순교. 그죠? 예. 목을 쳤더니, 2차돈, 목을 쳤더니 하얀색 피가 확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신비로운 예전 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2차돈 순교. 그만큼 신라의 불교 수용이 어려웠구나. 자, 그러면 불교는 고구려가 가장 먼저 소수림왕 때, 그 다음에 백제 침류왕 때, 그리고 한참 뒤에 신라 법흥왕 때 공인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순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구나. 자, 가야가 쭉 있었는데 이 금강가야가 항복하게 된 계기가 법흥왕 때 있었다. 뻐꾸기가 울죠. 뻐꾹뻐꾹 아니다. 법흥왕은 금강가야. 그지? 예. 가야는 6개 가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2가지만 알면 돼요. 김해 지방의 금강가야와 그 다음에 고령 지방의 대가야 이렇게 있었다. 자, 그 중에서 금강가야가 그 신라에 편입된 시점이 법흥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흥왕 시기 때는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한다. 그래서 화랑 출신들이 큰 활약을 앞으로 전개하게 되겠죠. 한강역을 장악했고 원래는 성왕과 연합해서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같이 장악했는데 신라 진흥왕이 백제를 친 거지. 동맹국을 친 거예요. 예, 배신했다. 그래서 한강을 전체 다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한강을 다 차지하게 됐었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진흥왕의 순수비다라고도 있습니다. 예, 예. 단양적성비는 진흥왕 순수비는 아닌데요. 그냥 통으로 알아두셔도 무방합니다. 예, 단양적성비. 그리고 여러 비석들이 있죠. 여러 비석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자 이거야. 북한산비. 여기서 북한산비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것이죠. 북한산. 그지? 예. 그
진흥왕이 지금 이 한강 하류인 서울 지역까지 차지했구나. 그래, 그러면 백제와 동맹 관계가 깨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제랑 신라가 연합해서 이제 뭐냐, 한강유역 반반씩 먹자라고 했는데 신라가 다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라의 최전성기구나. 그러면 전성기는 고구려 전성기가 5세기였고 백제가 더 먼저였죠. 4세기. 그러니까 전성기는 근초고왕 4세기 먼저고 백제, 그 다음에 5세기 장수왕 때 고구려, 그 다음에 6세기 진흥왕, 이런 순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흥왕 때 있었던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흥왕 때는 어느 시기냐, 백제 성왕 시기와 같은 시기다라고 매칭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 단어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선후 관계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러 국가들끼리 고구려가 이때는 백제, 신라 뭐 했을까 이런 거 파악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고구려 장수왕 때는 신라 뇌물마리간 시기예요.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줄 때죠. 그지?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 광개토대왕 이전에 백제 근초고왕 시기 때는 고구려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시기다. 그 다음에 또 있죠. 5세기 때 그 장수왕이 세력을 팽창할 때 백제와 신라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백제 성왕과 연대했다가 깨졌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다.